저희 의뢰인에게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대방의 디자인 있잖아요. 이걸 죽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 사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꽤 많은 심판이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소송 진행했던 사례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가끔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변호사는, 다른 변리사는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전문가들끼리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걸 이긴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잘못된 내용인 거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관련 영상들을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 얼굴이랑 이름 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했어요. 의뢰인은 1심,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에서 제3자가 먼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당했어요. 특허심판원에서는 먼저 디자인을 등록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됐어요. 여기서 등록 디자인은 뭐였냐면 그 운송기구 같은 데 설치하는 라이트, 전등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 의뢰인은 처음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무효 심판 청구를 당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이제 그 분께 그 두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서 일반적으로 방법으로는 좀 막기 어렵고 좀 다른 수를 좀 쓰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 만나기 전에 다른 전문가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건 디자인 보호법의 법리상 다른 거니까 무조건 막을 수 있다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랑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 못 막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오히려 법리도 잘 모른다고 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시간 지나고 이제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연락이 오셨네요. 1심에서 졌다고. 그러면서 제게 그때 미안했다, 항소하려고 하는데 좀 막아줄 수 있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돼서 특허법원 사건을 맡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날려버렸습니다. 대신 의뢰인도 약간의 손해는 있었지만 그 손해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결국 덜 손해본 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소송은 그런 거예요. 100% 승자라는 거는 이렇게 잘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등록받은 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차마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저 괜히 소송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하튼 두 개의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도 법리가 그렇다는 거지 생각보다 되게 상식적인 법이에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심판은 보통 한 번만 기일이 열리는데 이 기일에 막 물건 들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날도 물건 들고 왔는데 똑같다? 끝이에요. 뭘 더 판단하겠어요. 그러니 전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우기는 거 보면 저도 좀 사람인지라 가끔 울컥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정면 대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일단 정면 대결은 형식만 갖춰놓고 시간을 끌자고 했죠. 그리고 뭘 했느냐? 저희 의뢰인에게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대방의 디자인 있잖아요. 이걸 죽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상대방이 디자인을 출원한 날보다 더 먼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저랑 거래하는 국외의 전문가들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결국 상대방의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디자인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된 걸까요?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면 외국 어딘가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있고 이거 이후에 이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상대가 출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의 디자인과 유사한 걸 출원한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의 디자인을 죽여버리면 의뢰인의 디자인은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이 죽겠죠. 결국 이 의뢰인의 디자인도 최초 외국의 어딘가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만약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디자인은 살고 의뢰인의 디자인만 무효가 되면은 이 상대방의 디자인이 살아있으니까 의뢰인은 이 물품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죽는다.
그러면 의뢰인이 이 디자인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의뢰인이 독점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대방 때문에 권리 행사를 당할 일은 없고, 사실 저희 의뢰인 쪽의 회사가 훨씬 규모가 커서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결론 뭐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독점권은 주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방어했고, 제가 노린 건 정확하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그 이후로 회사의 모든 출원이나 분쟁을 저한테 지금도 맡기고 계세요. 누구보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략을 세워서 막아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위해서 뭐 별도의 심판도 필요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남는 장사였으니 의뢰인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침발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쟁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적어도 두세 군데 이상은 꼭 상담을 진행하셔서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제발 여러분의 사업에 바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을 만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